안녕하십니까. 건축학과 이선영입니다. 제 작품의 제목은 팜054입니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농업은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생태계가 점점 파괴되며 기후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 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농업사회의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농업과 식량 안보에 대한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농업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후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실내 수직 농장과 많은 사람들이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농업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농업교육시설을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사이트의 위치는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모산길 31번지 일대로 사이트는 농림지역과 주거상업지역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남쪽으로는 모산재와 논밭이 위치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혁신도시 아파트 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는 주로 젊은 층의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농림지역에는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계에 농업교육시설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기존 농업 종사자들이 자신이 직접 쌓아온 농업 기술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젊은 층의 인구는 농업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실내 수직 농장을 배치해 새로운 농업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이트 남쪽에 위치한 모산재는 연못으로 혁신도시 주민들과 혁신도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주로 산책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방문을 합니다. 하지만 야외 휴식 공간은 잘 조성되어 있지만 실내 휴식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휴식 공간과 체험시설, 그리고 팜키친과 농산물 판매장과 같은 상업시설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여 농업교육을 받는 사람들뿐만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여 휴식을 취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건물 매스의 형태는 먼저 하나의 큰 덩어리의 매스를 프로그램에 따라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따라 분리된 매스들을 땅의 모양에 맞게 배치시켜줍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분리된 매스들을 복도를 통해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중앙은 아트리움이 생성되며 이 아트리움은 공용 휴식 공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분리된 매스들은 각각 높낮이와 크기, 지붕의 형태 등의 변화를 주어 각각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게 하였습니다. 실내 수직 농장은 자연광 이용형 수직 농장과 인공광 이용형 수직 농장으로 분리시켜 두 가지의 형태로 배치하였습니다. 팜키친과 농산물 판매장 등 상업시설이 위치해 있는 매스는 외부 계단을 통해 외부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 계단을 이용하는 동안 사이트 남쪽에 위치한 논밭과 모산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또한 건물의 진입 방향에 따라서 디자인하였습니다. 건물 진입에 있어 3m의 등고차가 존재해 경사로와 계단을 배치하여 모두가 편안하게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부에도 텃밭을 배치해 사람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이선영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학과 이현진입니다. 저는 어린이 시설 프로젝트로 즐거울 유, 편안할 이를 써서 아이들이 유쾌하고 편안함을 느끼며 자연 속에서 놀 수 있는 유치원입니다. 제 프로젝트는 대구광역시 한실로 6길 일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 사이트의 특징을 보면 동쪽은 자연과 서쪽은 도심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접한 동쪽은 자유로운 매스를, 도심과 접한 서쪽은 폐쇄적인 매스를 배치했습니다. 하나의 마을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아이들이 다양한 공간 및 고도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으며, 서쪽의 디귿형 건물에는 학습을 위한 교실들을, 동쪽의 자유로운 분동형 건물에는 아이들의 창의력을 위한 다양한 놀이 공간을 배치했습니다. 제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인 하나인 지붕 디자인은 다양한 스터디를 통해 지금의 형태로 도출했습니다. 디귿형 건물은 통일감을 주기 위해 박공 지붕으로 다양한 형태를 만들었으며, 분동형 건물은 따개비 모양의 지붕과 박공 지붕을 섞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일감도 주면서 각 건물들만의 특징을 살렸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온라인 영상에 쉽게 노출되는데, 이 연령의 아이들은 직접 손으로 만지고 직접 소리를 듣고 친구들과 직접적 교류를 통해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외에 나가 자연을 접하고 식물들을 직접 보고 만지기도 하며 자연의 냄새를 맡으며 오감을 통한 발달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미술, 음악, 체육과 같은 예체능 위주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 3세에서 5세 시기의 아이들은 오감을 통한 다양한 학습을 통해 자기 표현력, 창의력, 상상력을 키워야 하며 이 시기에 자율성, 독립성 및 사회성도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동형 메스에 키즈 북카페, 예술교실, 온실, 수영장 등이 있으며 자유로운 분동형 매치로 인해 생긴 여러 야외 공간을 각각의 교실에 맞는 공간으로 키즈 북카페에는 북포레스트를, 예술교실에는 아트포레스트를, 온실에는 과일나무밭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또한 중정의 놀이공간으로 클라이밍과 잔디 놀이터를 두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채워주고 만들고 창조하는 공간을 강조하며 연령대가 다른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자연을 제공하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유치원을 다닐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축학과 이재은입니다. 제가 설명할 프로젝트는 청소년 스포츠센터인 KK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구국제공항 건너편인 대구광역시 동구불로동 823번지 일대에 위치한 23,230제곱미터 규모의 사이트에 설계하였습니다. 이 사이트 주변으로는 불로중학교, 불로초등학교가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문화시설, 놀이시설 등의 공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이트 주변에 거주하는 어린이와 초등학생들은 버스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10분 이상의 거리에 위치하는 쇼핑센터를 찾아 여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집니다. 또한 사이트 주변으로는 주거가 밀집되어 있으나 동네 주민들을 위한 공동공간은 강을 따라 길게 형성된 산책로가 유일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이트 주변에 거주하는 청소년들과 동네 주민들이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근처의 공항과 군부대의 소음 문제로 인해 정적인 프로그램보다는 동적인 것에 중점을 두어 청소년 스포츠센터인 KK를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제 프로젝트가 위치한 대지는 동서방향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으며 자연 녹지 지역으로 구분되어 낮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메스의 형태는 전반적으로 사이트를 두르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 안을 외부 프로그램과 녹지로 가득 채워 전체적인 메스감을 잃지 않도록 형성하였습니다. 사이트 내부를 가득 채운 나무는 사이트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건물은 체육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하는 3, 4, 5층의 건물이 배치되고 놀이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하는 계단식의 건물이 이를 이어주는 형태입니다. 외부 프로그램은 놀이와 체육이 녹지와 함께 골고루 배치되어 있으며 곡선의 형태를 가지는데 이는 건물의 외관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전체적으로 부드러우면서도 활기찬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학과 임찬영입니다. 제 사이트의 면적은 약 6,980제곱미터로 대구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경상북도청 후적지의 주차장 일대에 위치했습니다. 경북도청이 2016년 안동시로 이전하면서 후적지는 대구시청 별관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2020년 12월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대구시는 사이트를 포함한 경북도청 후적지, 경북대학교 삼성창조캠퍼스를 도심융합특구로 확정했습니다. 데이터, 인공지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혁신 공간을 계획했고 기업과 스타트업, 문화시설 등 복합적으로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도시 중에서도 문화시설이 적은 도시에 속했고 실제로 대구 시민들도 문화시설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이트에 신기술을 활용하는 예술인 미디어 아트 센터를 제시합니다. 제 사이트의 특징은 사이트에 접하는 내면이 모두 각각 다른 등고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레벨에서 건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주변 등고와 연결하였고 등고를 이용한 계단식 정원을 계획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배치하기 위해서 2개의 동으로 분리하고 주변 스카이라인에 맞춰서
메스 높낮이를 계획했습니다. 채광을 위해서 아트리움과 선큰을 계획해서 다양한 실내 공간을 계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스에 볼륨감을 주어서 테라스를 만들었습니다. 인면은 미디어 아트를 구현하는 디스플레이 방식 중 하나인 LED의 모듈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실내 공간은 다양한 층고와 넓이를 가진 실들로 구성해서 전시와 공연, 작업, 휴게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옥상 정원은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건물 내에서 하늘을 볼 수 있는 트인 공간입니다. 전시 및 체험 공간에서는 다양한 층에서 전시를 관람할 수 있고 높은 층고를 이용해 다양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건물의 서북쪽에 있는 계단식 정원은 실내와도 이어졌습니다. 이 공간은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이벤트를 관람할 수도 있습니다. 계단식 정원에서는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각 등고에서 건물로 출입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모형을 통해서 전체적인 건물의 모습, 주변 등고와의 연결, 사이트 주변 상황에 대해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학과 황진욱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인 블루워크는 해양 친환경 복합시설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으며 해양은 전 세계적으로 70%를 차지하고 있어 미래 친환경적 발전 가능성이 무수히 많습니다. 또한 현재 포항이라는 도시 자체가 공업도시의 이미지가 강하나 공장과 주변 인프라 시설들이 노후화가 진행되어 낙후된 경관과 인프라 시설, 코로나로 인한 회사의 타격으로 일자리 감소가 진행되어 포항시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 이후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포항이라는 도시를 공업도시 이미지에서 해양 친환경적인 도시로 바꿀 수 있는 배치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우선 포항 운하길과 포항 구항이라는 도시 재생이 필요한 곳과 연관시키는 방안을 고민했으며 도시 환경을 바꿈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의 새로운 인프라 시설의 발전과 해양 친환경적 랜드마크 건물을 배치시켰습니다. 메스의 형태에서는 해양이라는 랜드마크적인 느낌을 살리기 위하여 기존 해안 대지 라인의 모습과 파도 치는 모습에서 지그재그 형태를 형성하고 해양 친환경 도시로의 발전을 나아가는 의미에서 세계로 항해하는 배의 모양을 형상화시켰습니다. 또한 대지 라인의 장단변형을 통해 서로 연결하고 소통하는 공간을 형성시켜 주었습니다. 건물의 프로그램에서도 포항의 장점들을 연관시켜 과학 기술력과 포항의 지리적 특징인 영일망과 또한 포항 구항의 블루존, 그린존의 지리적 장점을 이용한 해양과학관, 해양미술관, 해양전망대 등 친환경 프로그램을 건물에 대입시켰습니다. 또한 공간의 용도에 따라 과학, 커뮤니티, 자연 공간으로 분리를 시켰으며 중간에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아트리움을 설치하였습니다. 자연과 과학이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으며 중앙 커뮤니티 공간을 통하여 다양한 공간을 쉽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적 프로그램을 퍼블릭한 공간에서 프라이빗한 공간에 따라 층별 배치를 하였고 프로그램들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사용량을 증대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블루워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학과 김하은입니다. 누리봄이란 순수 한국말로 세상을 봄처럼 희망차게 가꾸는 사람이 되자라는 뜻입니다. 프로젝트는 발달 장애인을 위한 농업 특수학교이며 학교에서 농업 체험을 통해 생명체를 키우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돌봄을 받는 객체에서 돌봄을 주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주체로서의 성장을 통해 자립심을 기르는 계기가 되며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세상을 봄처럼 가꾸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사이트는 경상북도 영천시 부감면에 위치합니다. 경상북도는 특수학교의 수가 부족하여 노후화되어 있다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80년대 지어진 영천연과학교 자리에 학생들의 성격과 주변 환경의 특성을 고려해 농업 특수학교를 제시합니다. 사이트 주변은 논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이트는 약 13,660제곱미터이며 3m의 등고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누리봄 학교는 발달장애 아동 및 청소년에게 교육과 농업을 함께 제공하면서 치유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치유 농업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총 4가지의 농업 공간을 배치하였습니다. 텃밭 음지식물 재배실, 옥상 정원, 온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먼저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사이트 중앙에 위치한 계단식 텃밭이 있습니다. 계단식 텃밭은 건물 사이에 위치하며 온전히 학생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생성됩니다. 온실에서는 학생들이 환경에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농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치유 농업을 통해 학생들은 심리적, 사회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농업을 학교와 연결하기 위해 대지를 전체적으로 감싸는 베스를 구성하여 중간 부분은 계단식 텃밭으로 구성됩니다. 전체적인 형태를 보면 3m의 등고차를 이용하여 건물과 운동장을 분리하였고 계단식 텃밭으로 2개를 연결해주는 형태를 가집니다. 건물은 교육공간, 지용공간으로 나뉘어 있으며 채광을 고려하여 남북 방향으로 지용공간을 배치하고 가로 방향으로는 교육공간을 배치하였습니다. 북쪽의 교육공간과 도서관 위쪽의 천창을 뚫어 채광의 문제점도 해결하였습니다. 층별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동장과 연결된 지하층에는 급식실과 음식물 재배실이 배치되어 있어 건물과 외 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층은 도로와 접해 있는 유일한 층이며 주차장과 행정구역, 온실 전 공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단식 텃밭과 연결되는 부분에 개방감을 주기 위해 아트리움을 배치하였습니다. 2층에는 1층과 연결되는 전공방과 초등교실, 시청각실, 강당과 연결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3층에는 초등교실과 고등교실이 있으며 계단식 도서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층에는 중등교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실내 건축 모형은 저학년 교실과 계단식 텃밭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건축학과 5학년 남영주입니다. 제가 이번 졸업 작품에서 설계한 프로젝트는 복합문화 쇼핑 공간입니다. 설계 대상지는 대구 서구 이연동 서대구역 복합 환승센터 가까이 위치한 곳입니다. 대구에서는 큰 이슈와 개발 호재로 인한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는 2021년 12월에 개통 예정인 서대구역 복합 환승센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이번 복합 문화 쇼핑 공간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컨셉은 산책하는 공간과 쇼핑하는 공간의 융합, 쉬어가는 쇼핑센터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스는 여러 스케일의 박스로 분리하게 되었고 쇼핑을 하러 돌아다니다 보면 분리된 매스로 인하여 생기게 된 외부와의 만남에서 쉬는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쉬어가는 복합 문화 쇼핑 공간이란 컨셉을 건물에 녹여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매스 개념은 쉬어가는 쇼핑 공간이란 컨셉을 위해 분절되어 버린 매스로 인해 단절된 동선을 다시 이어주는 매스를 한 개층 정도 끼워 넣어 주었고 이로 인해 공간의 수평적 확장을 이끌어 사용자의 공간 이용률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매스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개념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기둥 간격 8,300의 격자 스케일, 외부 유입 동선, 잔디 광장, 프로그램별 영역, 코어, 내부 동선 중정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매스 스터디입니다. 대지 모양을 따라서 볼륨을 만들고 분절하고 다시 이어나감을 반복하여 완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치도와 층별 프로그램을 표현한 아이소메트릭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인 복합 쇼핑센터가 사이트 동측에 형성되어 있고 사이트 서측에는 문화 전시시설과 호텔이 있습니다. 쇼핑센터 단지는 6층 이하로 하였고 호텔은 32층까지 적층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학과 서현요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을 제외한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냅니다. 가장 생산적인 공간일 필요가 있는 공간에서 한국의 기존 오피스는 과속화된 경제 성장을 위해 업무 환경을 배려하지 않고 오직 사무실의 공급을 위한 기계적이고 기능적인 오피스 타워가 대부분입니다. 직장인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좋은 상호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무실이 있으면 좋겠다는 고민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의 사이트는 판교의 현재 임시공용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삼평동 641번지입니다. 판교의 사이트를 선정한 이유는 판교는 현재 대한민국 IT 사업의 중심이며 접근성 등의 면에서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교도 평일에는 수많은 직장인들로 북적이지만 주말이 되면 모든 도시가 불이 꺼지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이러해서 저는 주말에도 판교에 오는 이들이 많게 하고 창업을 꿈꾸거나 하고 계신 분들과 IT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다양한 커뮤니티형 오피스 단지를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제 프로젝트의 메인 컨셉은 각기 다른 개인에 맞춘 다양한 테마의 사무실 공간과 그들이 함께 섞일 수 있는 공유 공간을 더한 커뮤니티형 오피스 단지입니다. 이를 위해 개인마다 각자 원하는 공간을 합쳐 집단 공간을 이루고 그 집단 공간을 수직적으로 쌓아서 공동체 공간을 이루고 공동체의 공간을 수평적 동선으로 연결하여 작은 사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사이트 주변의 차량 동선을 고려하여 차량 동선 축을 조성하였으며 유동인구와 주 보행축을 고려한 대지인도 축을 조성하였습니다. 사이트 내부의 보행로를 북쪽의 하천과 서쪽의 공원과 연계하여 조성하였으며 기존의 경사를 활용하여 대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대지 축에 따라 건물을 분절하였으며 채광을 고려하여 건물의 높이감을 조절하였습니다. 각 층마다의 5개 공간 조성을 위한 볼륨감을 조정하였으며 수직 수평의 동선 연결을 통해 일체화하였습니다. 수많은 직장인들이 일하는 장소이니만큼 최대한 개개인에 맞는 다양한 유닛과 개성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계명대학교 건축학과 이윤지입니다. 제 프로젝트는 업앤다운 어린이 외관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5년간의 디자인 중 최종 프로젝트인 졸업 설계를 좀 더 다양하고 재밌는 흥미로운 공간들을 디자인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주체를 어린이로 설정하였고 프로젝트 주제를 대구 어린이 외관 재건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현재 황금동에 위치한 어린이 외관은 개원 30년 만에 재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아이들의 특징에 맞지 않은 딱딱하고 정형화된 건물을 아이들의 자유로운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어 새롭게 디자인하고 부지 주변의 도시적 맥락과 연결하였습니다. 사이트의 지형적인 특징으로는 대지 뒤편에 범어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12m의 경사가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가장 주요한 컨셉은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동선을 경사를 이용해 건물을 배치함으로써 아이들이 자유롭게 내외부 공간을 다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물에서 가장 강조한 동선은 건물 입구에서부터 뒤쪽 산해 공원까지 연결되는 흐름입니다. 먼저 사이트로 들어오는 입구의 축을 설정하고 주변 건물로 이어지는 축을 설정하여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였으며 중간 메스를 배치함으로써 서로 다른 레벨의 공간들이 함께 연결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스터디를 통하여 하부 메스의 축을 외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아이들이 한 건물 내에서도 다양한 공간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하부 공간은 각각 도시와 자연으로 열리게 하여 그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배치하였습니다. 중간 메스 사이를 비워주어 다른 방향의 5개 공간으로 연결해 주었으며 분산되어 있는 메스들을 떠있는 상부 공간에서 통합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건물의 동선을 1층의 입구 메스에서부터 실내의 아트리움을 통하여 2층의 놀이 공간과 활동적인 야외 공간으로 연결되고 중앙의 창의 계단을 통하여 3층의 도서관과 범어공원으로 연결되는 야외 공간으로 흐름이 연결되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계명대학교 건축학과 이미선입니다. 크랙 인 더 그라운드는 지형의 흐름을 이용한 랜드스케이프적인 형태의 청소년 스포츠 센터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컨셉은 크랙으로 도시의 축과 보행자의 흐름을 고려한 독립된 공간들 사이에 형성된 균열을 의미합니다. 각 공간 사이의 매개체이자 그 균열 건너의 공간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사이트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산 초입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면적은 6,110제곱미터로 8m의 고저차를 가지고 있으며 자연녹지 지역인 대지 특성상 20%의 건폐율과 50%의 용적률을 해결하기 위해 땅속에 묻힌 듯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 둘레길에 시작되는 구간에 걸쳐 있어 주민, 청소년, 등산객이 쉽게 접근 가능하며 사이트의 주 도로는 과거 도봉 옛길 경흥대로의 시작 구간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용도가 높은 장소에 놓여 있습니다. 메스 스터디로는 8m의 고저차를 지닌 긴 장방형 대지에 길게 뻗어있는 메스를 대지 인접도로의 축을 통해 분리시키고 프로그램별 체육, 놀이, 교육, 메스를 각 분리시키되 지하 공간으로 각 흩어져 있는 기능을 통합하고 서로 교차하도록 메스가 구성됩니다. 보행자 중심의 배치를 통해 대지 중간에 의도적으로 메인 열린 광장을 형성시켜 다양한 레벨에서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형성된 광장은 각 다른 프로그램들의 건물과 외부 공간의 자유로운 동선 위에 놓이게 되며 대지 레벨 0, 3, 4, 8m 각 다른 위치에서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또한 옥상 녹화를 통해 텃밭과 같은 생태활동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지역 주민 방문객들을 위한 교육과 문화,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장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생태 관련 체험실, 도서관, 갤러리의 실내 공간 모형입니다. 일체화된 구조가 주는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시켰으며 이 공간의 옥상층은 텃밭과 같은 생태 체험이 가능합니다.